암만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소금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생리 반응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게 과량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뭐 아주 하루에 2.5g 이렇게 했는데 2.5g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4.5g 정도가 가장 적정한 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이상 뭐 7g, 10g까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몸 안에 만성 질환, 우리가 꼭 암만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근데 요즘에 이제 죽염 같은 거 먹는 경우, 죽염은 사실은 여러 번 구운 과정에서 소금이 희석돼 버려요. 우리 대나무통에다 넣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나무 속에 있는 미네랄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구우면 또 그게 섞이고, 그래서 나중에 9번 이렇게 9번 하면 소금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죽염이 좋다 먹는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이고, 그리고 죽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을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 죽염은 그래도 조금씩 하는 부분은 괜찮하지만 어쨌든 소금 전체적인 농도가 짓거나 아니면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먹는 게 이게 저염식이라고 먹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짠맛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은 그 모든 이게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세포 안에는 소금기가 있는 거거든요. 없진 않아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먹는 음식 중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소금이 많은 음식들이지. 두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냥 두부 먹으면 싱겁잖아요. 하지만 두부 속에는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왜?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는데 이 간수가 소금이잖아요. 소금물이잖아요. 소금이 이 콩을 굳게 만들어서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 두부는 소금 농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 소금은 상당히 많아진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 짜게 먹은 다음에 항상 오버가 된다고 봐야지.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다음에 첫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과량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이 보통 잘 먹는다 하면 고기를 먹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수들이 잘 먹으라겠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기를 먹는 양을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양은 우리의 특히 이제 고기를 하면 단백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백질은 보통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꿨을 때 적정량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60kg다 그러면 60g, 그 다음에 50kg다 그러면 50g인데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고기는 이게 우리 환자들이 생각할 때 많이 먹어두면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되고 또 저장해 놨다가 또 쓰고 이럴 거다 생각하는데, 실제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남으면은 소변이나 간을 통해서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많이 먹었다, 오버해서 먹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서 이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또 써야 돼요. 그러면 간도 많이 먹은 능력이 붙이고 신장도 능력이 붙이고 해서 오히려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육류를 먹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될 경우, 우리는 암 환자들한테 가능한 많이 못 먹게 하지만 먹어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경우죠. 왜냐하면 사육이나 양식을 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육이나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항생제, 그리고 육식에 되게 이런 육식에는 보면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암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양식이나 사육한 것을 먹지 않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어떤 것을 먹는 게 좋으냐? 특히 이제 생선 종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30cm 이하의 생선이 좋다 이래요. 물속에서 오래 산 생선은 수은이 중금속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연어, 참치, 문어, 갈치, 헝거 이런 고기들은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30cm 이하의 생선을 먹는 게 좋은데, 또 그러면은 날마다 많이 먹어도 좋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우리 환자한테 권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 이상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죠. 당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로 성장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 좋아하는 이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아미노산, 글루타민이에요. 글루타민은 주로 어디 있어요? 그 운동하는 분들, 근육 기르기 위해서 쓸 때 먹는 게 글루타민. 근데 글루타민은 암세포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루타민이 필요하고, 철분이 필요해요. 이런 글루타민이 많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글루타민으로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탄수화물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다시 에너지 대사 과정으로 변환해서 들어가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 지방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로 암세포가 많이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저탄고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당 종류만 그래서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단백질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전부 자료를 보내면 그것만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면 그 회사에서 분석을 다 해요. 환자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내면 어느 병원이 당신한테 가장 맞고, 어느 의사가 당신하고 맞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해보고 항암을 해본 경험이 많은 의사다, 이래가지고 소개를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없어요. 그런 정보를 주는데도 우리나라가 좁다 보니까 그런 정보 회사가 있어가지고 할 만큼의 캐파가 안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대학이나 이런 데가 다 잘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일단은 이제 우리 환자들이 얻게 되면은 나름대로 몇 개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많은 병원에서 보면 안 돼요. 한두 개 병원 봐가지고 이걸 다른 데가 한번 자문을 받아서 이게 타당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서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돌아다니는 정보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또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환자들하고 그런 부분을 상담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같이 이렇게 통합의학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